PNC 솔루션 최치현 대표님의 국산 AR 디바이스 현황 및 소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치현 대표님은 식약처 AR VR 분과위원과 VR AR 표준화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치현 대표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PNC 솔루션 최초입니다. AR 글래스 만들고 있고요. 앞서서 그 의료 메타버스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CT랑 MRI 뭐 이미지 프로세싱을 공부했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고요.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고 욕 많이 먹었던 생각이 나서 좀 옛날 회상이 좀 됐었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그 GPU 관련해서 개발하시는 내용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저희가 만드는 AR 글래스도 아무래도 이제 시각화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기존에 이제 그 쓰던 CPU에서 최근에 이제 퀄컴 XR2를 써보니까 확실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어떤 GPU가 좀 추가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쓰고 싶은 어떤 AR 글래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AR 아까 수술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던데 저희도 뭐 그런 거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까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는 AR 글래스를 만드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오늘 국내 뭐 해외 AR 글래스 뭐 시장 동향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회사는 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용어가 쓰이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올 뭐 플랫폼, 그리고 그동안 뭐 VR, AR, 뭐 XR 다양한 기술들이 어떤 통합돼서 시장을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좀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도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산될 거라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뭐 XR, 뭐 AI, 뭐 데이터, 네트워크, 뭐 앞으로 이제 미래에 가야 할 모든 기술들이 융합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아마 실제로 그럴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그 뭐 최근 한 2년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 보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관심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이제 굉장히 거론이 된 이유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그동안 그 예전에 그 매트릭스나 그 다음에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저런 세상이 진짜 오면 좋겠다, 또는 뭐 그런 세상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았을 때 현실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상상됐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은 그동안 많이 됐지만 실제로 구현된 사례가 뭐 없거나 또는 적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PC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가능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5G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통신 속도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AR 글래스를 이제 한 7년 정도 만들어 오면서 역시나 CPU 성능이 부족해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해소되고 있는 걸 봤을 때도 이러한 기술들이 XR 또 메타버스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쓰여질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대면 시대가 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중기부에서 그 하는 어떤 세미나 같은 데서 직방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직방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 350명 정도 그 직원이 계신데 최근 작년인가요? 4억을 팔고 전 직원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그날 와서 이제 뭐 보여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인상 깊었었고요. 앞으로는 코로나19 외에도 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업무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교육, 뭐 의료 활동, 앞서 뭐 의료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가능해지겠구나. 그리고 코로나19 이외에도 분명히 무언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좀 어떤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한 10몇 년간 써오다가 이제 다들 좀 이제 아마 식상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또 좀 더 새로운 무언가를 이제 찾는 어떤 그런 탐구가 이러한 메타버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니즈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뭐 옴니아, 신미안 기반의 그 뭐 스마트폰 전신, 블랙베리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다가 궁극적으로는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하고요, iOS가 탑재된 애플 스마트폰이 거의 이제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아마 뭐 장악한 이유는 다들 이제 지금 한 20년간 써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아마 다들 느꼈던 게 일단 플랫폼을 장악해야 시장을 독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7년 전부터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이 자신만의 XR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돈이 되겠다라고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큘러스 뭐 퀘스트나 MS 홀로렌즈, 앞으로 이제 곧 나올 뭐 애플 AR 글래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산 시점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천만 대 이상은 이미 팔려서 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한 1,000만 대 정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매니아와 그 다음에 좀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다 제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본 시기가 지난 걸로 보고요. 여기서 한 5천만 대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닌텐도나 뭐 게임기 이런 정도의 하드웨어가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즐기는 시장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VR은 이미 이런 양산 시점을 넘어섰고 AR 글래스도 MS 홀로렌즈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 판 게 한 2,500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는 한 수만 대 정도가 팔렸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오큘러스 퀘스트 2 정도 사례를 보면은 AR 글래스도 3년에서 5년 안에는 1,000만 대를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 그러면은 AR 글래스도 역시나 컨텐츠가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그 정도 안에 올 것 같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AR 글래스의 어떤 최종본을 한 2025년 정도 시점을 가지고 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롭고 더 흥미롭고 뭐 당연히 보고 싶은 거고요. 여기 미디어 뭐 1.0, 2.0, 3.0 쭉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한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3D TV가 나와서 3D 컨텐츠를 이제 좀 소비하도록 만들었다가 좀 아쉽게 좀 접혔었는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어떤 바람을 통해서 사실 이제 XR이나 3D 어떤 기술들은 이미 많이 충분히 올라와 있고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PC의 어떤 외에도 태블릿 그 다음에 뭐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VR 고글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표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이런 소비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2D 컨텐츠에서 3D 컨텐츠로 이제 실감형 컨텐츠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해주는 예전에 이제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기반의 어떤 제품에서 이제 핸드헬드 타입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갔다가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XR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크게는 뭐 스마트워치하고 글래스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마 이제 좀 사용성이나 이런 휴대성을 보면은 와치가 사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보와 무언가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쪽에는 이제 글래스가 좀 더 어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개 다 역시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장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가 처음 나와가지고 5천만 명에게 보급되기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TV, 인터넷, 그 다음에 SNS, 그 다음 스마트폰. 아마 이제 다음이 XR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한 6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도 한 6개월 정도에 아마 이제 신제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술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계속 메타버스를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제일 해보고 싶은 게 그 레디 플레이 원 영화에 나왔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좀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제 국방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레디 플레이 원에서 했던 거를 국방 교육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B2C에도 어떤 특정 시점을 계기로 분명히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V, PC, 스마트폰 다음이 XR 디바이스인데 와치 아니면 글래스 아마 두 개가 가장 유력하고요. 뭐 그 중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글래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여튼 쓰시기 편한 거는 이제 와치 형태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강국이고요. 뭐 K 문화 이런 것들은 워낙 해외에서도 뭐 실력 또는 어떤 퀄리티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물론 내부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제 어느 타이밍에 뭐 출시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시장에 나와 있는 현재 중소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거나 뭐 한두 개 업체 정도 소수인 상황이라서 컨텐츠 개발 또는 어떤 보급 대비 디바이스의 보급은 상당히 좀 국내에는 더딘 현실이고요. 주변에서 아마 보시면은 그 어느 정도 기능을 확보하면서 컨텐츠를 쓰겠다고 하면은 거의 99% 이제 MS 홀렌즈 가지고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제품들이 국내에서 좀 많이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중에서도 이제 그 어떤 정책이 또 얼마나 뒷받침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나 또 이번 정부도 역시 디지털 콘텐츠나 메타버스 또는 뭐 디지털화된 어떤 정보들에 대한 그 기술 향상 또는 데이터 확보에 굉장히 많이 관심도 많고 정책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정책의 일환을 많이 좀 혜택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하고 인프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통신사들이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기 아까
것 같은데, 일단 아이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메타버스 뭐 협회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실증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 국내에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은 확실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나 이제 여야 모든 당대표분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분들 다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법제도가 이제 상당히 빨리 뒷받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뭐 저도 뭐 디지캐피털이나 여기 보시는 이런 자료나 뭐 골드만삭스 자료도 계속 매년 보고는 있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시장은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이제 의료 메타버스 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준 사례도 보면은 보통 뭐 수조 원 이상의 시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핑크빛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은 그 약간 기울기가 이제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X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개 회사가 거의 독식하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좀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요. 필요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결국 컨텐츠나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소비자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가 어떤 수준, 그 다음에 니즈에 맞게끔 빨리 많이 출시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실가면 콘텐츠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중소기업들 계속 인수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교육, 게임,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서 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VR, 뭐 AR, 메타버스 시장이 실제로 있을까? 또는 뭐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까? 하지만 일례로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국방 쪽에서는 뭐 훈련 시뮬레이터 같은 사업들 저희도 뭐 한 60억짜리 계약해서 납품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 보면은 이제 뭐 국방,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기사 많이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략 시장이 어떻게 뭐 커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AR 글래스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0분 남았다고 제가 알람을 받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하게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가장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통 3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대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면은 애플이 가장 나이스하게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출시하겠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노이즈 마케팅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는 실제로 저런 디자인에서 조금 뭔가 페이스리프트된 형태로 출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기능은 오큘러스 퀘스트 2와 유사하되 애플만의 색깔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해서 비욘드 스마트폰으로 가려면 저런 글래스 형태의 제품으로 가기를 바랄 거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투자하고 기술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 MS 홀렌즈 같은 경우에는 MR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 믹스드 리얼리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다 담아내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경량화보다는 이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홀로렌즈 1, 2도 그 방향성으로 계속 만들어져 왔고 아마 다음 버전도 실제로 퀄컴에서 MS 홀로렌즈 3용 칩을 이미 공동 개발해서 삼성이 협력해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들겠다고 이제 기사도 났는데요. 아마 다음 버전은 1, 2에서 실험했던 내용을 어떤 기반으로 조금 더 실제 양산할 수 있는 어떤 모델에 가까운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리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제품 개발에 관여를 해서 그 AR 글래스가 바라보는 어떤 그 MR을 구현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이제 올해 하반기에 2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는데 하여튼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뭔가 그 개선된 버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역시 좀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16년, 15년 정도부터 AR 글래스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이제 완성품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뭐 가장 이제 좀 주요 포인트가 이제 MS 홀로렌즈 1, 그 다음에 2, 이제 한 내년 정도에 3를 뭐 예상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MR을 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몇 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글래스처럼 좀 경량화된 모델, 구글 글래스, 뭐 부직스, 엔리얼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쪽 제품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크게는 그런 경량화된 제품 쪽 B2C를 좀 겨냥한 제품들, 그 다음에 홀로렌즈처럼 MR을 구현해서 그 목적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어떤 시장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갈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뭐 저희 회사는 MS 홀로렌즈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요. 뭐 페네시아나 맥스트, 레티날 같은 회사들이 계속 기술 고도화 및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작품 정도 형태를 만들어내서 계속 시장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8년부터 실제로 교육용 AR 글래스를 이제 뭐 납품을 시작해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양산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사이에 굉장히 실제로 우리가 쓸만한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들 약간 주요 스펙들을 좀 보면요, 그 주요한 요소는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 그러니까 글래스를 썼을 때 무엇을 볼 거고 어떤 정보를 얻을 거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 있는 TV만 생각해도 TV가 좀 경량화되고 인치가 커지면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FOV 시야각을 말하는 거는 이제 화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인간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이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그러니까 글래스는 한 40에서 50도 정도는 돼야 보고 싶은 정보를 좀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현재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뭐 OLED나 엘코스 뭐 LED는 이제 개발 중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현재 기술로 봤을 때 적정 기술로 보면은 한 FHD 정도. 근데 이제 현재 연구 개발 또는 시제품 형태로는 4K 정도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이제 한 4K 정도 되면은 한 60도에서 각 해상도가 아마 우리가 인간이 볼만한 정도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K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바일 CPU에서 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아마 이제 퀄컴이나 엑시노스 뭐 이런 칩들이 아마 해결해 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그다음에 센서일 것 같은데요. 뭐 오큘러스 퀘스트 2나 뭐 MS 오렌지 2 써보시면은 그 비전 기반의 이제 슬램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카메라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 어떻게 이제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그 MR에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이제 가능해질 걸로 생각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좀 고도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벗어나서 AR 글래스를 운영하려면 뭐 제스처, 음성, 뭐 사물 인식,
뭐 이런 것들, 공간 인식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카메라가 충분히 이제 제공됐을 때 비전 기반의 슬램을 이용해서 또는 제스처 인식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CPU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보면은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싶은 것들 이제 자유롭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현재는 대부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아마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 정도면은 원하시는 컨텐츠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해봤으니까 이러한 기반으로 이제 글래스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 과기부에서 IITP 통해서 한 10개 기업들 실제로 한번 만나서 좀 교류도 해봤고요. 그 기업들 실제 이제 진행되는 거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제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나름 디자인도 고민하셔가지고 뭐 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이제 아마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 정도 시점이어서 상세 공개는 아직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다만 디자인을 보면은 많이 고민했고 폼팩터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좀 그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엘코스 뭐 OLED 이런 패널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패널과 광학 부품을 이제 일체화해서 광학 엔진 사업을 이제 계속 열심히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기사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양산 단계에 충분히 와 있어서 이러한 광학 엔진을 사용하면은 글래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비전테크 가보면은 스탠드얼론 타입하고 이제 의료용 제품이 이제 개발 중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품은 그 빔 스플리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N리얼보다 조금 더 폼팩터가 크거나 유사한 정도 이제 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레티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안경형 제품, 저도 이제 실제 써봤는데 상당히 가볍고 정말 안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 앞으로 이제 FHD에서 4K까지 아마 자연스럽게 늘려갈 걸로 보고요. 실제로 안경처럼 쓰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AR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에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주요 어떤 좋은 기술들을 계속 흡수해서 AR 글래스까지도 이제 만들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보신 이제 라운텍하고 이제 협력하셔가지고 제품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R 엔진을 소프트웨어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R 글래스 하드웨어 파트너만 잘 서로 이렇게 협력이 된다면 완성형 AR 글래스가 잘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광학 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XR2가 가장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좋은 글래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물 인식, 제스처 인식, 뭐 슬램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글래스를 만들어서 현재는 어떤 국방이나 특수한 분야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글래스가 또 이제 한화 시스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뭐 이제 국방에서 전투 병사를 위한 글래스,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그 호주에 뭐 잘 돼가지고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레드백 같은 곳에 전투에 활용될 수 있는 글래스. 지금은 대부분 다 미국 또는 이스라엘 기술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잘 국산화해가지고 우리 기술로 수출이 된다면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얘기 또는 이제 앞으로 좀 글래스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에는 저렇게 6가지 정도가 뭐 중요한 기술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광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독일하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이제 카메라 기술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에서 쓰는 어떤 관측 장비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국내 기술로 이미 개발이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광학 기술은 어느 정도 저변이 많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어, 센서 제어 이런 쪽은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을 이제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까 이제 플랫폼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는 우리가 윈도우나 안드로이드가 가장 좋은 어떤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국내에서 좀 독자적인 어떤 그 OS가 나온다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정도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에서 쓸 수 있는 이제 AI 기반의 엔진들, 그 다음에 뭐 AR SDK, MS 홀로렌즈가 사실 하드웨어가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개발자들이나 사용자가 쓰기 편하거나 또는 우수한 이 SDK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술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많이 육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레티널의 김재혁 대표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이 글래스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디스플레이하고 광학 엔진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을 뭔가 체험하려면 뚜렷하게 잘 보여야 하고 선명해야 하고 가시성이 좋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잘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현재까지는 우리가 OLED 패널을 가지고 TV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는 마이크로 LED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 AR 글래스에서는 가장 좋은 그 부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R 잘 하려면 뭐 센서 당연히 중요하고 프로세서하고 센서 이쪽은 어차피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기술 트렌드가 한 8개월 만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R 글래스에서는 스마트폰의 부품들을 이제 수급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글래스를 쓰려면 사실 대부분의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을 썼을 때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소형화돼야 쓸 수 있는 무게가 나올 텐데 지금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들 보면은 한 4와트에서 뭐 센싱이 많이 되면은 뭐 MS 홀렌즈 이런 것들은 한 5와트에서 7와트까지도 이제 소비 전력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를 하면 너무 이제 헤비해지는 거죠. 그 배터리 문제도 역시나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이 많이 해결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트워크 역시 이미 5G에서 이제 6G로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R 글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스처 인식, 음성 인식, 공간 인식, 사물 인식 아까 계속 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쓰여져야 글래스가 충분하게 이제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슬램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슬램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아마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이 공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야 뭐 글래스뿐만 아니라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서도 기술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안경형 글래스 계속 좀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희도 이제 진짜 안경 같은 두께 뭐 한 1, 2mm 정도의 어떤 광학 솔루션 계속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한 아까 24년, 5년 정도가 아마 글래스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쯤 되면은 국내에 있는 뭐 AR 글래스를 하고 있는 대표 회사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글래스가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제 AR 글래스 뭐 시장하고 그다음에 국내 해외 제품 동향들 그다음에 글래스가 앞으로 발전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되거나 잘 개발되어 있는지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최치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면은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전반적인 XR 산업이 그렇지만 뭐 특히 XR 관련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본이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국내 XR 디바이스가 대외적으로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할지. 네. 뭐 사실 저도 뭐 그걸 알면 더 잘 만들었을 텐데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바란다면은 뭐 이렇게 부처분들이나
그런 만났을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제일 잘 만들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뭐 카메라, CPU 뭐 다 거의 자체 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곳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다는 게 뭐 좀 아쉽고요. 만약에 지금 S22가 나오면 S20 정도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AR 글래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접는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 갈까? 우리 회사도 한 10명만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외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다 그룹 내에서 다 어떻게든 소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약간 좀 어쨌든 애로사항이 다른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확산되면서 그 기술이나 또는 어떤 노하우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된다는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미국에서 오큘러스 옛날에 그 처음 페이스북에 넘어갈 때 뭐 막 2조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국 기업 같으면은 그게 과연 말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뭐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술 가진 회사들 많은데 좀 투자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뭐 작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자금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인재들 채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엔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의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한 800번 정도의 디자인 변경을 이제 했던 사례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한 번 할 때마다 한 2천만 원씩만 들어도 800번 하면 저 돈은 누가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포트가 된다면 국내에 있는 AR 글래스 회사들이 조금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